안녕하십니까. 아는 변호사 TV 운영하고 있는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방송을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외부 기관에 자문을 하다가 조금 늦게 오늘 빗길 운전 때문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방송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내용들을 유포를 했을 때, 게시를 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제가 실제로 법적인 어떤 대리 또는 변호를 맡아서 혐의를 벗겨드린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들은 우선은 SNS에 올린 실제 서비스 불만 후기 이거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을 때 법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런 서비스 불만 후기가 너무 악질이었고 결국은 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가 사업을 어떤 종료를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명예훼손으로 또 업무 방해로 형사처벌 실형을 선고받은 모 방송사 전직 기자에 대해서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최근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후기를 남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유명한 음식점에 방문했다든지 물건을 구매한 경우에 인증샷을 찍어 올리면서 본인의 의견을 함께 게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보니까 생각보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별로다라고 하면서 불만스러운 후기를 올리는 경우인데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후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관련 기사도 쭉 나오는데요. 웨딩 마사지 후기를 올렸다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그런 사례들인데 비방 후기 글에 명예훼손죄를 악용해서 공공이익에 맞춰서 점잖게 표현해야지만 괜찮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품 홍보글과 실제 서비스가 서로 달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을 제기한 여성이 해당 업체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소셜 커머스에 올라온 SNS죠. 웨딩 마사지를 구매한서부터인데 보통 이제 결혼을 앞둔 여성들이 결혼 전에 본인의 외모를 결혼식 날 조금 더 아름답게 신랑이 됐든 하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웨딩 마사지를 알아보는 중에 유명 이 소셜 커머스에 올라온 신부 전용 웨딩 마사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예약 당일에 예약하고 방문을 해보니까 일반 가격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셜 커머스에 올라온 것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성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하고 블로그 등에 그 해당 업체의 만행을 알리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며칠 후에 이 블로그 글이 차단당했고 해당 업체로부터 실제로 명예훼손죄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량한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어딘가에 충분히 불만의 글을 올려서 하소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기준에서 이 해당 여성이 웨딩 마사지를 이용했던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고발된 것일까요? 우리 이제 대한민국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 타인을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아까 뭐 소셜 커머스가 됐든 뭐 SNS가 됐든 온라인 커뮤니티가 됐든 뭐 인터넷 카페가 됐든 이런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사실을 밝혔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관련 법조항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사실 그리고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사실 드러냈을 때는 최대 3년, 허위 사실 같은 경우에는 더 악질이라서 최대 징역 7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사망에 보시면은 이 두 개 다 피해자가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이제 규정들이 있는데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피해자는 합의를 하게 되면은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히 이 올린 후기에 이 상대방의 이름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기재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마사지 업체의 상호가 되겠죠. 또는 직접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업체인지 어떤 개인인지 특정을 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어떤 서비스 이용 후기에 뭐 불만적인 내용을 올렸다 그래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그 글의 의도가 어떤 사적인 보복보다는 소비자들 전체의 공공의 이익 또는 일부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공익성이 인정돼서 형사처벌에서 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방할 목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냐 아니냐가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내용이나 방법 그리고 뭐 상대방의 범위 그리고 표현 자체의 사정과 또 표현에 의해 훼손되는 명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비교를 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에는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을 게재한 경우에는 비방할 목적보다는 그 반대의 어떤 공익적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에 기반한 불만글을 올린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시글이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전에 임시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등에서도 본인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게시한 이용자들이 게시한 게시글에 대해서 임시조치 30일 동안의 임시조치를 통해서 일단은 그 글을 내리는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 차단이 되는 그런 조치가 취해지기도 하는데 이 본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우리 정보통신망법상의 임시조치가 오히려 이 불량 업체들에 의해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뭐 업체 입장에서는 자기들 불만 후기가 오려면은 영업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글에 대해서 빨리 내리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임시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저도 실제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어떤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서 빨리 임시조치를 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뭐 형사고발이 됐든 또 민사손해배상이 됐든 또는 뭐 게시글 삭제에 가처분이 됐든 이런 법적인 구제 절차로 이어진 그런 사건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처럼 이 불량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글은 그러니까 뭐 서비스에 대한 만족, 칭찬 이런 것들은 놔두고 오히려 불만 글이 올라오면은 무조건적으로 포털 측에 피해 신청을 해버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소비자가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사실 그대로 공익을 위해서 비방이 아닌 피해 사실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업체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네이트 같은 포털 측에 피해 신청을 하게 되면은 30일 동안 온라인 게시물이 노출 중단이 되는 임시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는 피해 접수부터 중단까지의 과정과는 달리 이 부당한 임시조치로 인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어서 방법을 알아서 찾아서 일일이 사유를 소명해야 되고 억울함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악의적인 비판으로 개인이나 사업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또 뭐 온라인 게임 등등에서 취해지는 욕설이나 비방을 막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긍정적, 부정적 후기를 모두 올릴 수 있게 해야 되고 근거 없는 비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막아야 되겠죠.
하지만은 단지 듣기 싫은 말 또는 불쾌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소비자 입을 이런 식으로 차단하는, 막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자들의 후기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이 부당한 임시 조치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보다 간편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뭐 국회라든지 또는 다른 공공기관 또는 개인들에게 입법적인 자문 그리고 법적인 자문들을 쭉 취해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임시 조치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잘 막았다, 사전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반대로 이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어떤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제도적으로 좀 온전하게 해결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